네, 김 소장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멤버십을 이제 논준모 대학원이라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멤버십 회원으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은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고 계신데, 이 댓글들 중에서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되게 깊이 있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댓글들이 그 해당 멤버십 강좌 동영상 밑에 이제 다 달려 있고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 댓글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온 댓글 중에서 다층 모형, 또는 이제 뭐 다수준, 요런 모형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이분의 질문을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 답변을 요약해가지고 좀 소개를 좀 드리면서, 아울러 이 다층 모형이 매개 효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 효과를 또 이 다수준으로 해가지고, 구조 방정식으로 분석을 해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잠오비에서 가능한가? 요런 질문을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잠오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것은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세한 강좌는 논준모 대학원 그 멤버십 강좌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현재도 이제 그 다층 모형 분석에 대한 강좌가 멤버십의 재생 목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로는 이 구조 방정식 모형, 다수준 구조 방정식 모형에 대한 강좌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킬까? 아니면 지금 현재 AI하고 잠오비 결합시켜가지고 잠오비에서 분석하고 AI에서 해석하는 지금 요 강좌를 지금 거의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하는 김에 계속 순서에 입각해서 여기에다가 올릴까 지금 그것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석을 이 AI 플러스 잠오비 강좌에서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구조 방정식까지 다 포함을 해서 뭐 어지간한 잠오비로 할 수 있는 강좌들은 전부 다 AI와 결합해서 새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올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 댓글의 내용이 그래도 조금 다른 분들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오비에서 과연 이 다층 모형 분석을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매개 효과를 위해서 다층 모형 구조 방정식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정도의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다층 모형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수준,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뭐 다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1수준, 2수준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1수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수준은 어떤 거냐면 마치 통제변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제 통제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1수준이에요. 근데 얘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는 거죠. 그 통제하러 들어가는 게 통제 변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독립 변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이 영향력을 통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이미 개입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고려해서 이 영향력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준을 고려하다가 결국 통제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통제 변수의 요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모형에서는 위계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 통제 변수를 1단계로 놓고 독립 변수를 2단계로 놓고 이제 이렇게 위계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다층 모형 분석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수준을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수준 분석하고 2수준 분석하고 이제 뭐 요런 느낌인 건데, 요런 느낌만 일단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층 모형 분석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약간 통제 분수의 느낌인데, 요걸 이제 층을 나눠가지고 수준을 나눠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먼저 자, 첫 번째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 요게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 그 1수준이죠. 의 영향이 다른 특성 변수 2수준간 어떻게 다른지, 이 패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래프로, 자모비에서는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 다른 특성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미 개입되고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통제 변수 선발 대회. 그래서 이 특성 변수의 속성이 뭐 두 집단이면은 t-테스트를 하고, 세 집단 이상이면은 아노바를 하고, 연속형 변수면은 뭐 상관 같은 거 봐도 됩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봐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통제 변수 선발 대회에서 이미 종속 변수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시각적으로 이 패턴이 좀 다르게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혹시 이게 초장부터, 시작부터 차이가 났는데, 그게 이제 상수죠, 상수. 절편이라고 합니다. 절편의 무선 효과. 무선 효과가 랜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다르다, 각각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 변화도, 기울기도, 기울기는 차이가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초장의 차이가 났는데 그 기울기는 차이가 없는 것일까? 그걸 이제 기울기의 고정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무선 절편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시작부터 차이가 났고, 그러니까 절편의 무선 효과죠. 그 변화도 차이가 난 것일까? 기울기도 무선 효과일까? 그걸 이제 무선 기울기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는 이 정도로 다층 모형 분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역시 자모비의 그 믹스드 모델이라고 혼합 모형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성 변수, 이제 이수준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변수와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이 어떤가, 요걸 이제 고정 효과로 보고, 그리고 이 효과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무선 효과로 보는 무선 계수 모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모비의 믹스드 모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시간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면, 요거는 이제 무선 효과로 보는데, 요게 이제 개인 성장 모형으로 똑같이 믹스드 모델에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매개 효과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믹스드 모델에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자모비의 SEM 구조방식 모형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로 분석이 있고, 하나는 내가 코딩해서 그 모형만 코딩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최소 한도 내에서만 코딩을 하는 그 신텍스로 코딩을 해서 분석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마우스로 깔딱깔딱 해가지고, 마우스로 깔딱깔딱 해가지고 구조방식 모형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멤버십 강좌 또는 이제 특강에서는 마우스로 깔딱깔딱해서 분석할 수 있지만 신텍스로 분석하시라고, 이 정말 조금만 코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강조를 하는데, 다수준 구조방식 분석은 이 신텍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구조방식 모형 분석하려면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뭐
그 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호를 한 4개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4개 못 외워가지고 못하겠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4개 정도만 외우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실제로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자모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모비 이렇게 열어보면, 자, 여기 이제 메뉴를 딱 보시면요. 제일 먼저, 요걸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요 위에다가 제가 한번 요걸 띄워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1번 그 스캐터 플랫, 물론 이제 통제 변수 선발 대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스캐터 플랫을 여기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안에서. 자, 그리고 요런 그 2-1, 2-2, 2-3, 요 3개. 예, 그리고 개인 성장 모형. 요 4개까지네요. 요 4개까지는 전부 다 믹스드 모델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믹스드 모델이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리니어 모델 안에 믹스드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수중 구조 방정식 모형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여기서 합니다. SEM. 요 안에서도 신텍스에서 하는 거죠. 신텍스에서 한다는 것은 SEM을 눌러보면 요 세 번째 거죠. SEM 신텍스 여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그래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하니까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레이션 들어가지고 스캐터 플랫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XA가 YA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싶은데 이게 학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룹을 이렇게 넣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제가 의도하는 거는 1번이 고졸이고 2번이 대졸이고 3번이 대학원 이상인데, XA가 YA에 미치는 영향이 이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다르게 나타날 거다 이거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좀 달라 보인다 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뭐 통제 변수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얘를 이수준으로 해서 다층 모형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제 변수 선발대에는 요 그래프 말고 통제 변수 선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노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노바로, 이게 집단이 3개 이상이니까 원웨이 아노바로 들어가서 종속 변수를 이렇게 Y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룹 변수에서 학력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학력 변수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미 개입되고 있는 문제인가?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학력은 이미 개입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사항이 아니다. 뭐가요? XA가 YA한테 미칠 때 이 학력이라는 것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통제 변수도 안 되고 다수준에서 이수준도 안 된다 이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노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이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고려해야 될 변수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해도 되고 다층 모형 분석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다층 모형 분석을 한다면 요 리니어 모델에 믹스드 모델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절편 모형, 무선 기울기 모형, 그리고 무선 개수 모형, 개인 성장 모형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개 효과까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조 방정식 모형의 신텍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신텍스 쪽에 들어가시다 보면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멀티 레벨이라고 있어요. 예,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구조 방정식 모형에 이제 마우스로 깔딱깔딱 하는 요 밑에 인터랙티브 요쪽에는 멀티 레벨 어널리시스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우스 까딱까딱 하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멀티 그룹만 있지 멀티 레벨이 없어요. 멀티 그룹은 다집단 분석입니다. 멀티 레벨이 다수준 분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텍스로 들어가면 다집단 분석도 멀티 그룹도 가능하고 멀티 레벨 다수준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수준 분석을 할 변수를 여기 집어넣고 여기 급내 상관지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중요하니까 이게 전체 분산 대비 이 집단에 의한 차이가 맞는지 이 집단에 대한 분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급내 상관지수 ICC인데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도 매개 효과를 구할 수 있는 이 다수준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이 자모비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모비에서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하는 이제 지금 뭐 제가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동영상인데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뭐 가설은 어떻게 또 잡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가 요거를 저는 이제 요즘에 AI를 많이 해석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글을 써도 돼요. 뭐 이런 AI까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AI를 자꾸 손을 놓고 있으면 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AI 기술이. 그래서 이 AI가 나중에는 편집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래프 해석하는데도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프 해석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분석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AI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AI를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AI를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 자체는 내가 해야 돼요. 분석도 내가 해야 되고 자료 수집도 내가 해야 되고 논리 구조도 내가 짜야 되고 이제 AI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은 도구다. 마치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뭐 SPSS를 사용한다, 또 자모비를 사용한다 하는 것처럼 AI도 논문을 쓰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체는 내가 돼야죠. 자, 그러면 이제 자모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석 기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 외에도 자모비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기능이 있다거나 또 좋은 소개거리가 있다면 제가 이런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